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남 제비스코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드리고 있는 담당자 이진욱입니다. 자, 강남 제비스코 관련해서 앞전 시간에 기업 개요 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알아봤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이 강남 제비스코의 중요 부분이죠.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이 주가 차익 실현을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강남 제비스코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길게 끌지 않고 핵심만 딱딱 전달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오늘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주가가 현재 계속 횡보를 하면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재무, 실적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영업이익과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 영업이익률 자체로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발생이 돼도 남는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자 폭이라던가 수익에 대한 마진율이 낮아지면서 주가 역시 좀 부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결국에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우리 또 강남 제비스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강남 제비스코가 결국 실적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무래도 산업을 탓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장 규모 자체도 지금 보게 되면 세계 페인트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그렇게 솔직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대비 경제 성장률 대비 연평균 성장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애초에 성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 구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이 국내 페인트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이 좀 역성장하는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을 하면서 전방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주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페인트 부분뿐만 아니라 도료 이런 합성 수지 부분도 있어서 아무래도 뭐 SOC 투자라던가 우리가 주목하는 SOC 투자, 그 다음에 뭐 건설에 대한 건설 경기까지도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금리로 인해서 이런 투자가 좀 낮춰지고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이런 전방 산업에 대한 후퇴가 연쇄적으로 이런 우리 강남 제비스코까지 미쳤다.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결국에는 주가 실적과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2019년에서 그러니까 여기 2020년도 때부터 2021년도 때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코로나 때 이제 유동성 자금이 풀리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올랐었거든요. 이때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그리고 21년도 이때 당시에 또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호황이 되면서 같이 좀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그 뒤로 2년간 지금 깊은 조정을 이제 받으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보게 되면 저점이 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거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이거는 크게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년도 4월 달이죠. 한 차례 큰 파동이 나오게 됐는데 약 2만 원에서부터 2만 9천 원까지 가게 된 일이 발생했었는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강남 제비스코가 신사업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 CNT 도전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하면서, 즉 기존에 했던 사업 대비 신사업으로 결국 얘네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페인트 시장으로 가지고는 계속 벌어먹고 살기 힘들겠다. 이 기업은 결국 도태되는 순간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사업을 찾아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당 이런 뉴스가 떴었죠. CNT 도전제 2차 전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니켈 코바트가 주가 되지만, 이 CNT 도전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배터리 화재 문제나 그 다음에 성능의 문제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2차 전지 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강남 제비스코가 파고 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23년 말이죠. 그래서 원래 준공이 작년 말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정 지금 준공이 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 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또 따로 확인을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전제 생산 공장을 설립을 해서 연간 2천 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설비를 통해서 연간 6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크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 이 CNT 도전제,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업체로 전략을 할 수 있느냐를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도전제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나 뭐 어떤 공장 준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좀 들기는 시점이긴 하지만 2차전지 도전제 시장으로 우리가 출사표를 내던진 만큼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 강남 제비스코어가 엮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가 분석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아무래도 뭐가 있겠습니까? 2월 달에 저밸류 프로그램이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부가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저 PBR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강남 제비스코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상 이 저 PBR 관련해서 이 PBR이 낮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ROE죠. 우리가 얘기하는 ROE 그러니까 영업이익 실적이 좀 같이 받쳐줘야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주가 될 수 있는데 강남 제비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전반적으로 수혜가 정말 될지는 함께 좀 지켜보셔야 될 문제고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저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우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2차전지 배터리 소재로 전략을 한 만큼 관련된 이슈를 이 강남 제비스코어가 계속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전에 내줬던 29,000원 그리고 만약에 정말 준공이 완성이 돼서 생산이 들어가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이거 3만원대 그냥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2차 전지 관련 이제 신사업으로 엮여서 정말 준공과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멀티플이 적어도 10배 이상 그리고 5배 이상 받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만약에 관련해서 이슈가 정말 생산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정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 지금 장기 이평선 형광색과 이 핑크색이 장기 이평선인데 이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더 맞고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뚫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 장기 이평선대를 즉 가격대를 보게 되면 21,000원과 22,000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단기 추세의 하락을 벗어나면서 추세의 단기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게 우리로서는 중요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이 구간을 돌파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슈도 함께 좀 붙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함께 앞으로 지켜보시면서 주가를 좀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비스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앞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방향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